자, 오늘의 사연 도착해 있다고 하는데 한번 열어볼까요? 안녕하세요. 경기도 부천에 사는 50대 후반 주부입니다. 4, 5년 전쯤에 지인의 설득으로 대학 들어가는 자녀의 보험에 가입을 했습니다. 그 당시 설계사는 보장도 잘 돼 있고 환급금도 있어서 연금으로도 바꿀 수 있다고 했는데요. 자, 그런데 제가 가입해준 CI 보험이 좋지 않다는 이야기를 듣게 됐습니다. 정확히 어떤 점이 좋지 않고 그러면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보험 플랜 119에서 속 시원하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런 내용이 도착을 했습니다. 부모님께서 아무래도 대학에 들어가는 자녀의 보험 확인을 원하시는 것 같은데 오늘은 민지용 전문가님 모셔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자녀분께서 대학에 막 들어가게 되면은요, 우리 자녀분도 너무 좀 설렐 것 같고 우리 부모님도 기쁘시면서도요, 요즘요, 주변 환경이 너무 또 걱정이 많이 되잖아요. CI 보험을 가입해 주셨다고 하는데 과연 보장이 괜찮았으면 좋겠는데 전문가님이 보시기엔 어떠셨어요? 우선은 이제 우리가 보험을 보통 가입하거나 네. 혹은 이제 우리 자녀들 또는 부모님의 보험을 만들어 줄 때는요. 음. 대부분 항상 이제 강조드리는 거지만 목적에 맞게끔 그렇죠. 목적에 맞는 어떤 보험을 잘 선택하고 그리고 합당한 가격인지 여부를 판단해서 가입하시는 것이 가장 좋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우선은 이제 이 CI 종신보험이 좋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주변에서 많이 예. 들으신 것 같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지금 문의를 주셔서 제가 한번 보험을 살펴봤는데요. 보험은 두 가지를 가입을 하셨어요. 당시에 두 가지 가입을 하셨는데 하나는 말씀하신 대로 CI 종신보험이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손해보험에 실손 특약을 넣어서 가입을 하셨어요. 처음에 가입하실 때에 이제 이 어머님의 목적은 우리 아이의 보험이 우리 아이의 나이치고는 좀 많이 비싸지만 그래도 내가 요거를 가입해서 우리 아이가 좀 경제적으로 자립할 때까지 요거를 좀 내주다 보면 그래도 요 가격만큼의 어떤 그런 예. 보장과 그런 값어치를 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에서 두 가지의 보험을 가입을 해주셨고 그다음에 아이가 이제 경제적으로 자립을 할 때까지는 내가 이제 책임을 지겠다라는 생각으로 아무래도 이제 이 두 가지의 보험을 합치면 한 25만 원이 넘는 금액이다 보니 자녀분께서 물려주시면은 좀 부담이 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음. 그래서 이 두 가지의 보험을 어느 정도 이제 내 경제력에 받쳐주는 한은 네. 내가 좀 내주겠다라는 생각으로 하신 것 같고 나중에 또 보험을 가입하느니 이번에 보험을 제대로 들어서 그렇게 가입을 하겠다라는 생각으로 이 두 가지의 보험을 이제 좀 가입을 해주신 것 같아요. 예. 물론 이 보험들을 이게 이제 5년 전에 가입한 보험이다 보니까요. 과거의 일을 현재의 잣대로 판단하기에는 그러니까 과거에 예를 들어 요즘 뭐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계시는 표적항암 약물 치료비라든지 오, 이런 네. 새로 나온 특약들 많잖아요. 예. 그런 특약들이 없으니까 나쁜 보험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어요. 이때는 그런 특약이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이 보험이 과연 그러면 그 당시에도 최선의 선택이었냐 아니면 오. 좋은 쪽의 선택이었냐를 좀 볼 필요가 있거든요. 예. 우선은 CI 종신보험은 저희가 워낙 말씀을 많이 드렸죠. 보장의 범위가 좁고 그다음에 사망보험과 여러 가지 중대한 질병을 묶어놨기 때문에 단 한 번밖에 보장을 받지 못하고 그냥 암이나 그냥 뇌졸중, 그냥 급성심근경색은 안 되고 보장을 받기 중대한이라는 힘들다는 거죠. 그렇죠. 네. 보장을 받기가 일단 굉장히 어려운 측면이 있고 그다음에 또 종신보험으로서의 어떤 역할, 뭐 사망을 하면은 당연히 사망보험금은 지급이 되겠습니다만 그 전에 어떤 나중에 사망을 하지 않고 내가 노후에 쓸 수 있는 어떤 노후 자금을 위한 이 앞에도 이제 이 어머님의 말처럼 연금 전환이라든지 이런 걸 하려면 아무래도 환급률이 좋아야 되는데 그런 환급률이 좋지 못한 그런 단점들이 좀 여러 가지가 있다고 좀 보여지죠. 그래서 우선은 지금 이 보험들이 과연 5년 전에도 최선의 선택이었냐라고 한다면 첫 번째는 금액이 좀 많이 비싸다는 걸 알 수 있고 두 번째는 또 이제 갱신형 특약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예. 이 어머님의 목적과는 굉장히 반대되는 측면이죠. 왜냐하면 내가 낼 수 있을 때까지는 내가 내주고 나중에 우리 자녀에게 물려주겠다라는 생각으로 가입을 하셨는데 이렇게 되면 갱신형 특약들이 굉장히 많죠. CI 종신보험에만 있는 게 아니고 두 번째 실손보험을 포함한 다른 보험에도 갱신형 특약이 굉장히 많은 것을 좀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주요 특약, 앞으로 비싸질 수 있는 특약들은 굉장히 많이 갱신형으로 보장 설계가 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 이제 문제가 뭐냐면
내가 우리 아이의 보험을 예를 들어 10년 혹은 15년까지 내준다 하더라도 예. 자녀는 이걸 물려받아서 100살까지 내야 합니다. 지금도 20만 원 중반대인데 그렇죠. 계속해서 오르면 얼마나 비싸지겠어요. 그렇죠. 오르는 것도 오르는 거지만 네. 지금 이 자녀가 처음 가입했을 때가 20대 초반인 거를 감안하면 거의 80년을 내란 얘기거든요. 그래요. 그러면 어머님께서 내주시겠다라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무색해지게 되죠. 그렇죠. 그리고 자녀도 당연히 20대, 30대에는 이게 많이 오르지 않아서 서로 이게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잘 못 느끼고 그냥 지나칠 확률이 높아요. 그런데 이 자녀도 언젠간 40대, 50대, 60대 나이를 먹게 될 것이고 그때 돼서 혹시라도 어떤 고혈압이라든지 고지혈 같은 만성 질환이 나온다든지 아니면 뭐 허리 디스크와 같은 그런 상황이 생긴다라고 한다면 이 보험은 이제 애물단지로 전락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때가 되면은 내가 보험 리모델링을 받기에도 굉장히 좋지 않은 건강 상태라든지 좋지 않은 나이가 되는 거고 설사 보험은 가입할 수 있다 하더라도 어떤 나이라든지 직업에 따라서 보험료가 굉장히 많이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단점들을 좀 많이 갖고 있는 별로 좋지 않은 선택이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요. 뭐 이때 당시에 최선이었으면 그러려니 할 텐데 그게 아니었다라고 하시니까 그럼 리모델링의 타이밍이 중요한 거잖아요. 지금 만약에 저희가 좀 잘해본다면 어떤 것부터 체크하는 게 좋을까요? 네. 우선은 첫 번째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는 이 보험에는 생명보험이 있고 손해보험이 있죠. 혹은 이제 생명보험이라든지 아니면 뒤에 어떤 뭐 무슨 라이프 이렇게 붙은 네. 그런 보험사들을 이제 생명보험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 무슨 손해보험, 무슨 화재보험, 무슨 해상보험 이렇게 붙은 보험들을 손해보험이라고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이 두 가지의 보험은 각각의 기능과 각각의 장단점이 굉장히 많이 다르거든요. 그런데 그냥 보험회사라고 하면은 대부분 다 비슷하게 느끼는 측면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S생명이 S화재도 같이 운영을 하다 보니까 이게 같은 회사 혹은 굉장히 혼동스러운 측면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이 두 개는 같은 그룹의 계열사라 하더라도 이 보험들이 하는 일과 그 각각의 장단점은 굉장히 많이 다릅니다. 지금 이 부모님 같은 경우는 생명보험 하나, 손해보험 하나 이렇게 잘 들어주셨어요. 그런데 네. 문제는 그 각각의 기능을 장점만 섞어서 가입을 했더라면 참 좋았겠죠. 예를 들어 내가 어떤 저축이나 연금, 노후 이런 것들이 필요하거나 혹은 내가 혹시나 벌어질지 모르는 어떤 사망에 대한 대비를 원하신다면 생명보험 쪽을 선택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어떤 부모도 자녀의 보험을 가입할 때 생명보험을 사망보험금을 신경 써서 가입을 하는 경우는 없어요. 그런데 다만 물론 이 자녀도 언젠간 사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사망보험금이라든지 노후를 준비해 주는 것도 나쁘진 않습니다. 젊었을 때부터 가입을 해야지 환급률도 올라가고 어떤 이자라든지 수익률을 볼 수가 있기 때문이죠. 그러면 생명보험에는 어떤 건강과 관련된 특약을 넣는 것이 아니라 가장 이자율이 높고 가장 사업비를 덜 떼고 가장 최저보증 이율까지 잘 확인을 하셔가지고 나중에 환급을 얼마만큼 많이 받을 수 있느냐에 집중을 하시면 됩니다. 예. 그러니까 생명보험은 의외로 좀 단순할 수 있어요. 내가 같은 금액을 같은 기간 동안 낸다라고 했을 때 나중에 돌려받는 것이 어느 보험사의 어느 상품이 가장 많은가만 따져주면 됩니다. 이걸로 생명보험에 있는 어떤 종신보험을 선택할 땐 요 기준으로 딱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손해보험은 가장 저렴하면서 가장 보장의 범위가 넓고 각각의 특약들이 저렴해서 어떤 보장 범위도 넓고 크면서 그 똑같은 보장일 땐 가장 저렴한 회사, 그다음에 똑같은 금액일 때는 가장 보장 범위가 넓거나 큰 회사 이렇게 선택을 하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 몸이 아프거나 뭐 다치거나 했을 때 보장을 받길 원한다면 손해보험을 선택하시는 것이 맞고 나의 어떤 재테크라든지 나에게 어떤 저축이나 노후 연금을 선택하신다면 생명보험을 선택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내가 둘 다를 가입하기에는 경제적으로 좀 많이 어렵다. 그렇게까지 네. 할 여유는 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건강이 가장 먼저입니다. 예를 들어 내가 뭐 이런 분들 계시죠. 내가 보험을 가입하지 않고 난 그 돈으로 적금을 들어서 돈을 모아서 나중에 내 치료비를 충당할 거야 라고 하는데요. 사실 나에게 어떤 질병이 올지 한 가지 질병만 올지 5가지 질병이 올지는 아무도 예측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사실 그게 마음처럼 되지 않고요. 또 그 돈을 그대로 잘 모아서 정말로 다 치료비에 쓴다라는 것도 사실 쉽지 않은 선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한 가지만 선택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손해보험에 있는 보장성 보험을 먼저 선택을 하시고 그 이후에 여유가 되신다라고 하면 생명보험의 어떤 저축과 관련된 이자나 수익률이 가장 높은 곳을 선택하시는 것이 맞다라고 보여지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팁을 드리자면 예. 이자율을 보고 선택하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가 은행 적금을 들 때도 A라는 은행은 3%고 B라는 은행이 3.5%라면 B가 더 많이 주겠네 하고 3.5%를 선택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보험에는 사업비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최저보증 이율이 존재하기 때문에 지금 이율과 나중에 내가 돈을 받을 때 이율이 또 다를 수가 있고 내가 처음에는 이자율이 높아 보였지만 사업비를 많이 떼면 그것도 다 헛수고로 돌아가는 일이기 때문에 지금의 당장 눈에 보이는 이자율에 집중하신다는 것보다는 차라리 나중에 내가 얼마를 더 받을 수 있는지를 가입 설계서라든지 이런 예시표를 통해서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좀 적합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뭐 보장 위주로 저희가 가입을 만약에 한다면은 아팠을 때 쉽게 받으려면은 범위 설정 엄청 중요하다고 강조해 주시잖아요. 좀 이해하기 쉽게 표로 한번 설명해 주시죠. 네. 우선은 일단 암 같은 경우도 물론 이제 좀 보험사에 따라서 어떤 암은 몇 프로, 어떤 암은 100% 이렇게 주는 보험사가 다 달라요. 네. 그러니까 그 부분도 일단 신경을 써야 되고 과거에는 암에 대한 사망률이 굉장히 높았죠. 그런데 이제는 단일 질병으로는 뇌나 심장 쪽의 어떤 질병 쪽에서 사망률 그것들이 더 높아진 지가 조금 됐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많이 걱정하는 콜레스테롤로 인해서 올 수 있는 뇌경색, 뇌졸중 그리고 뇌혈관 질환 등이 있을 수가 있는데 지금 이 자녀분의 경우는 CI 보험을 선택함으로 해서 뇌출혈 그리고 손해보험에도 뇌졸중까지만 보장을 받게 되어 있는데요. 네. 뇌혈관 질환 100%이 그림 뭐 너무 많이 보셨을 테니까 이제 그쵸. 대부분 다 아시겠죠. 100%짜리 그러니까 최대한 범위가 넓은 걸 선택하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 심장 또한 마찬가지죠. 심장은 중간 단계인 뇌졸중 같은 중간 단계가 없기 때문에 네. 만약에 예를 들어 허혈성 심장 질환이라든지 아니면 요즘 이거보다 더 범위가 달라진 뭐 예를 들면 네. 부정맥이라든지 이런 부분까지 보장하는 걸 선택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급성 심근경색만 선택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나는 전체 심장 질환의 딱 9%만 보장을 받는다. 하다못해 요즘 많이 나오고 있는 협심증조차도 보장을 받지 못한다라는 사실을 꼭 좀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제가 항상 많이 강조드리는 건데요. 질병 후유장애 특약. 이 특약은 건강하다라고 한다면 누구나 꼭 가입을 해두셨으면 좋겠다라는 특약이고 보장 범위가 이 그림 하나만으로는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넓습니다. 그냥 내 머리부터 발끝까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여기 표에 나오는 거는 주요한 우리가 받기 쉬운 것들만 나와 있는데요. 생각해 보시면 앞서 이제 우리가 치매보험도 강의를 통해서 좀 알아봤지만 치매부터 시작해서 어떤 내 노화가 되는 모든 부분이 다 보장이 되는 거죠. 네. 뭐 시력, 청력, 그다음에 치아는 뭐 당연히 사실 치아 같은 경우는 치아 보험을 따로 또 우리가 가입을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치아 같은 경우는 나이가 들면 어쩔 수 없습니다. 뭐 이 치아를 그대로 계속해서 건강하게 유지할 수는 없는 노릇이니까 치아 보험을 따로 드는 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은 자연스럽게 결손이 돼서 또는 치아보험 가입을 따로 하실 수 없는 분이라면 이 특약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이고요. 그다음에 사실은 한국인들이 굉장히 좀 오래 앉아 있잖아요. 오래 그쵸, 앉고 자세가 네. 좀 잘못됐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어깨, 허리 그리고 자세가 잘못되면요. 뭐 요즘 거북목도 굉장히 좀 화제들이 많이 되고 있는데 맞아요. 이런 자세가 잘못됨으로 인해서 척추라든지 경추, 요추에 무리가 와서 우리가 보통 뭐 도수 치료도 받고 물리 치료도 받고 한의원에 가서 뭐 침도 맞고 그러는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진단명이 허리 디스크와 관련된 뭐 척추 측만증이라든지 추간판 탈출증 뭐 여러 가지 그런 쪽에 내 진단명이 올라와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허리나 어깨 관련 또는 이 목 근육 관련 뭐 이런 척추와 관련된 어떤 치료를 받으러 가실 때는 진단명을 잘 유의하셔야 되고 그 전에 보험을 다 정비를 해놓고 가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럼 그 부분도 보장을 여기서 해주는 거예요? 그렇죠. 보장도 해줄 좋네요. 분 보장도 당연히 해주고요. 네. 제가 가장 안타까운 건 뭐냐면 나이가 굉장히 어리고 젊은데 네. 운동을 하다가 뭐 요즘 이제 뭐 그 운동 좋아하시는 분들이 워낙 많잖아요. 그렇죠. 운동을 하다가 내가 이제 좀 허리가 아프고 어깨가 아프고 해서 병원을 갔다 왔는데 나는 그냥 별거 아닌 줄 알고 물리치료 몇 번 받았다. 침 몇 번 맞았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알고 봤더니 나는 보험에서 생각할 때는 디스크 환자가 되어 있는 거죠. 이런 경우 리모델링 할 때 네. 굉장히 불리한 조건으로 시작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병원을 굉장히 많이 다니기 전에 보험을 완벽하게 정비를 해놓고 그 다음에 어떤 보험에 대한 리모델링도 선택을 하셔야 될 거라는 점을 좀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보통 뭐 큰 병도 걱정하잖아요. 암이나 뭐 아까 봤던 뇌졸중 뭐 혹은 심장 쪽 질환, 당뇨병 굉장히 큰 병들도 우리가 많이 걱정하는데
당뇨가 나오게 되면은 자기 관리가 잘못되면 손가락이나 발가락을 절단하는 경우 생길 수 있고요. 네. 암에 걸리게 되거나 뇌졸중이 온다면 당연히 내 몸에 후유장애가 남을 수밖에 없어요. 큰 병일수록. 그렇기 때문에 작은 병이든 큰 병이든 아무 병이 없이 그냥 오는 노화든 간에 이 질병 후유장애 특약은 내 경제력이 상실되어가는 어떤 노년층에서 가장 중요한 특약이 될 것이고 내 어떤 삶에 가장 도움이 되는 가장 범위가 넓은 그런 특약이 될 것이다. 그래서 질병 후유장애 특약 80% 미만 혹은 3에서 100%이 특약이 없다면 꼭 지금이라도 건강하신 분들은 이거를 좀 가입을 하셨으면 좋겠고 특히나 요즘 같은 바이러스, 코로나 이런 것들이 또 네. 코로나가 지나가도 다른 바이러스가 또 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에 대한 보험은 그것들이 나와야 만들어지지만요. 그것들로 인해서 내 어떤 신체 기능의 마비라든지 신체 기능의 어떤 후유장애가 온다라고 한다면 보장받을 수 있는 특약은 질병 후유장애 특약이 유일하다. 이 부분도 꼭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장이라는 표현을 써주셨어요. 그만큼 뭐 지금 화면에 나온 것처럼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보장이 빼곡한데 이건 그냥 일부다. 정말 많이 받을 수 있다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우리가 뭐 몸을 바꿔서 살 수는 없는 거다 보니까 뭐 망가지면 고쳐 쓰고 그대로 들고 살아야 되는데 질병 후유장애 보장을 가지고 있으면 나이가 먹을수록 좀 받을 일이 많아지겠다는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좀 예시로 본다면은 뭐 눈, 코, 목, 귀 관련해가지고 여기저기 다 쉽게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요. 큰 예. 병이 오지 않고 굉장히 건강하게 노후를 맞이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죠. 예. 그런 분들의 경우라고 하더라도요. 시력 저하 어쩔 수 없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아시겠지만 연세 드신 분들께서는 다 아시겠지만 백내장 수술, 녹내장 수술 굉장히 많이 합니다. 굉장히 많이 그렇죠.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저도 그렇습니다만 부모님의 보청기를 사드려야 돼서 알아보는 경우들이 또 굉장히 많아요. 예. 귀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어떤 호흡 관련된 코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말하는 기능, 치아, 그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린 척추, 그다음에 팔, 다리, 손가락, 발가락. 그냥 내 몸의 전부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그다음에 이제 그 전에 이제 사진들을 좀 많이 보여드렸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어떤 심장 질환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50대 이상에서 갑자기 발생할 수 있는 이런 질환의 경우는 치료 후에 75% 이상이 후유장애가 남는다라고 해요. 물론 경중의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처음에 후유장애가 발생하게 되면 3%부터 시작해서 보장이 되고요. 그 후유장애의 율이 커지거나 그 병이 좀 더 깊어진다라고 하면 후유장애에 계속해서 지급받을 수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암 진단비나 무슨 뇌혈관 질환 진단비와 같이 한 번만 지급되고 끝나는 게 아니고요. 후유장애가 커질수록 또는 그걸로 인해서 다른 데에 또 나오면 그것들은 그것들대로 계속해서 지급받을 수 있다는 거. 무한 반복해서 지급하는 특약은 후유장애 특약밖에 없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요. 연세 있으신 분들, 저 뭐 부모님도 그렇고 백내장 수술도 알아보시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 부분에 관련해서 3에서 100%라는 게 쉽게 보장받을 수 있겠다 확인했습니다. 자, 이분 같은 경우에는 대학에 막 입학하신 자녀분이잖아요. 그런데 갱신이 너무 많다고 하셔가지고 저희 만약에 이대로 들고 가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 건지 이 부분도 좀 체크해 주시죠. 네. 당연히 이제 갱신형이 많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80년 납이 되는 건데 사실 이런 경우에 20, 30년 동안은 문제점을 인식하지 못해요. 어떤 보험을 알아보거나 내 보험이 어떻게 됐는지 한번 생각해보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사실은 젊고 어리기 때문에 보험료가 올라봤자 티가 안 나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많이 갱신되는지 그리고 얼마만큼 내는지 전혀 모릅니다. 또 가입할 때 부모님이 설명을 들으셨을 거기 때문에 네. 본인이 본인의 보험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을 확률이 굉장히 높고 부모님 또한 20년 납이다라는 얘기는 들으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20년 동안만 갱신될 거야 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갱신형 특약은 만기시까지 100세 만기라면 100세까지 80세 만기라면 80세까지 계속해서 갱신이 된다는 점을 기억해 주셔야 되겠고 만약에 이 자녀의 친구가 있다라고 한다면 이 자녀의 친구는 비갱신형 보험을 선택을 해서 가입을 했고 이 친구는 갱신형 보험을 가입을 했다라고 한다면 처음에는 조금 저렴하게 가입했을지 몰라요. 그런데 40살이 됐을 때 친구의 보험은 이미 납입이 끝납니다. 납입이 끝나고 보장은 100세까지 보장을 받게 되겠죠. 설사 처음에 가입할 때 조금 모자라게 가입을 했다 하더라도 그때 가서 이제는 나는 보험료 낼 돈은 없으니까 새로운 보험을 가입을 하고 새로운 보험도 이미 기존의 보험이 뼈대가 잘 되어 있으니 조금 내가 더 부족하다라는 거 혹은 내 어떤 건강에 조금 이 부분이 나한테는 좀 위험할 것 같은데 라는 부분만 잘 채워서 추가로 보너스로 가입을 하면 되겠죠. 하지만 이 자녀분 같이 갱신형을 선택했다라고 한다면 40살이 되었건 50살이 되었건 내 보험료 납입이 끝나질 않아요.
더군다나 지금같이 보장성 보험에서 보장 범위를 굉장히 좁게 가져갔다라고 한다면 새로 채워야 될 보장도 엄청나게 많은데 기존 보험의 납입은 아직도 많이 남은 상태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총 납입 보험료는 더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저렴하게 가입하고자 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이 자녀분은 저렴하지도 않아요. 5년 전, 6년 전에 25만 원 정도의 보험을 20살 그러니까요. 자녀에게 가입시켰기 때문에 저렴하지도 않을 뿐더러 CI 보험이기 때문에 나중에 환급률 동안 높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축 효과도 굉장히 미미한 거죠. 물론 나중에 돌려받을 금액은 있을 거긴 하지만 그 금액이 일반 종신보험을 가입했을 때보다 현저히 낮은 그런 어떤 환급금을 받게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닌데다가 나중에 40살, 50살이 됐을 때 이 보험료를 계속 내야 된다는 걸 그때 깨달을 뻔했던 거죠. 20년 만기만 보고 이때쯤이면 내가 보험료를 안 내는구나. 이 부분을 착각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계실 텐데 지금 갱신형 보험 들고 계신 분들 꼭 오늘 증권 열어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럼 결국에는 처음에는 만약에 저렴해 보여도 나중에는 비갱신 보험료를 뭐 뛰어넘을 수밖에 없는 거겠네요. 뛰어넘을 수밖에 없고요. 네. 당연히 이제 갱신형 보험이 비갱신형 보험보다 굉장히 많이 오르고 사실 갱신형 보험을 그 보험금을 책정하는 것이라는 게 그런 거죠. 고객들이 보험의 어떤 소비자들이 보험금을 많이 받으면 그러니까 위험률이 올라가면 우리도 보험료를 올릴 거야. 그래서 그 손해를 충당할 거야라는 게 어떤 보험사들이 갱신형을 만드는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그 나의 어떤 그 질병이 올 확률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내 보험료는 더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렇다는 얘기는 예를 들어 암 진단비가 너무 비싸진다라는 얘기는 암이 걸릴 확률이 높아진다라는 거예요. 이미 나는 그때 나이를 좀 먹었을 것이고 그때 가면 나도 암이 무서울 것이고 근데 그러니까 암보험을 안 들 수는 없을 것이고 해지할 수는 없는데 보험료는 굉장히 많이 오른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어떤 보험사의 위험을 본인이 같이 질 수밖에 없는 게 갱신형 특약일 수 있다. 이런 부분을 꼭 좀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저희가 뭐 갱신에 대한 문제점도 확인해 봤고, 자, 대학에 막 입학하시니까 이제 희망을 안고 좋은 보험을 물려주시면 좋잖아요. 어떻게 리모델링 플랜을 좀 짜주셨을까요? 네. 우선은 이제 뭐 그 당시에는 무해지 보험이 없었기 때문에 왜 그때 무해지 보험을 하지 않았냐라는 거는 무의미한 얘기가 되겠지만 지금 이제 리모델링을 추천받길 원하셨기 때문에 당연히 지금 20대 분들에게는 무해지 어린이 보험이 가장 좋고 무해지 어린이 보험도 이제 보험사들마다 거의 다 있죠. 그 중에서도 각각의 특약을 비교했을 때 그리고 총 보험료를 비교했을 때 똑같은 보장이라면 어느 보험사가 가장 저렴하겠는가? 그다음에 우리 아이에게는 어떤 특약을 위주로 해서 보험을 좀 만들어줬으면 좋겠는가를 부모님하고 저하고 같이 보험을 좀 만들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보험을 만들 때 또 걱정하시는 부분들이 가족력이에요. 우리 예를 들어 외가 쪽에는 이러한 질병으로 돌아가신 분들이 많더라. 우리 친가 쪽으로는 또 이러한 질병으로 고생하신 분들이 많더라. 이런 부분까지 충분히 좀 고려를 해갖고 보험을 만드시는 게 좋고요. 그다음에 어떤 그 아이의 어떤 생활 습관이라든지 유전적인 어떤 그런 질병 이런 것까지 다 포함을 하셔서 좀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고 아무리 좋은 보험이라도 내가 낼 수 있는 여력과 한도에 맞춰서 가입을 해야지 아까도 앵커직에서 말씀을 하셨지만 어떤 뭐 이 보험료가 나중에 자녀가 물려받았을 때 자녀가 그걸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어야 될 거예요. 네. 그런 부분까지 잘 좀 고려를 했으면 좋겠고 암 진단비나 지금 여기 보이는 것들은요. 지금 요 정도의 뼈대만 갖춘다라고 한다면 보통의 자녀 보험들은 요 정도로 어느 정도 뼈대가 갖춰진다라고 생각하는 정도의 리모델링 플랜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보험사에 따라서 한도가 또 다 다릅니다. 어떤 보험사는 뇌혈관 질환 진단비를 1,000만 원까지밖에 안 해주고 어떤 보험사는 2,000만 원, 어떤 보험사는 또 3,000만 원 이렇게 다 다르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확인하시고 같은 보장이라면 어느 보험사가 가장 저렴한지까지 꼼꼼하게 판단을 하신 다음에 혹시라도 그런 것까지 판단하기에는 내가 너무 시간도 없고 그다음에 뭐 아는 그런 좀 정보가 없다라고 하신다면은 전화 주셔서 좀 저희하고 같이 한번 상담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